긴급 속보입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한국인 50명이 납치됐습니다. 대림건설 철도 수주팀 전원이었습니다. 3시간 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이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10억 달러를 내놓고 계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이겠다는 IS 지휘관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치된 대림건설팀은 60억 달러 중동철도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중동 전체 물류망을 바꿀 수주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독점으로 따낸 계약이었습니다. IS는 내란 사태를 이용해 계약을 파기시키고 수억 달러를 갈취하려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테러 특수부대 707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이란 봉쇄를 뚫고 테헤란 한복판으로 침투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교민 50명 전원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국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긴박했던 72시간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브리케인입니다. 미 육군 델타포스 사령관이죠. 30년간 중동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그날 새벽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령관, 한국 교민 납치입니다. IS가 테헤란에서 50명을 잡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이미 전 세계 뉴스가 난리였습니다. 한국. 예전에 합동훈련을 해본 적 있어요. 독도함, KF-21. 장비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기록이 없었죠. 증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은 미지수였어요. 돈은 잘 벌고 건설은 잘하고 싸움은 안 해본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IS 협박 영상이었습니다. 재생을 눌렀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IS 테헤란 지부 지휘관 아부 하산이었어요. 10년간 납치와 처형을 지휘해온 자였죠. 그가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듣고 있나? 그가 한 남자를 끌어냈어요.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목에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부관이 말했어요. 대림건설 현장 총괄 김철순 씨입니다. 60억 달러 철도 수주의 핵심 인력이에요. 화면 속 김철순 씨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덧붙였죠. 저 목걸이, 딸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출국 전날 밤에 12살 딸이 직접 걸어줬다고 해요. 아부 하산이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60억 달러짜리 인간이야. 그가 권총을 꺼내 김철순 씨 머리에 겨눴어요. 72시간 안에 10억 달러. 그리고 중동에서 영원히 꺼져. 못하겠으면 이 사람부터 죽는다. 그가 이를 드러냈죠. 한국. 미국 뒤에 숨어서 밥이나 먹는 나라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두고 보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부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령관, IS는 허세가 아닙니다. 진짜로 죽여요. 알고 있었죠. 72시간이 지나면 IS는 진짜로 한 명씩 죽입니다. 그게 저들의 방식이에요. 게다가 배후가 있다는 암시까지 흘렸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끝이 아니죠. 다음엔 20억을 부르고 그 다음엔 50억을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한 먹잇감이 되는 구조였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나왔나? 부관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성명 냈습니다. 전원 구출하겠다고요. 테러에 굴복 안 한다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선언은 누구나 해. 전장은 결과만 세지. 화면 속 김철순 씨를 다시 봤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보고 있었죠. 알 수 있었어요. 저 남자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딸이 이 영상을 보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무릎 꿇은 아버지, 굴복을 읽는 아버지. 12살 딸 눈에 그 모습이 박히는 겁니다. 그건 총에 맞는 것보다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라면 누구나 압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부관이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어요. 한국 707이 편성 완료했습니다. 한국 대테러 특수부대죠. 장비 점검 끝나고 이동 대기 중입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가는 건 잘해. 문제는 빠져나오는 거야. 한국은 감정이 빠르고 결정이 느립니다. 여론이 물면 정치가 흔들리죠.
정치가 흔들리면 작전이 묶입니다. 이건 총싸움이 아니에요. 프레임 전쟁이죠. 그때 IS가 새로운 칼을 뽑았습니다. 김철수는 데려간다. 포기하면 교민 10명을 풀어주겠다. 10명을 살리려면 1명을 버려야 하는 구조였어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68시간.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부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사령관, 부산에서 독도함이 출항했습니다. 동시에 KF-21이 대기 상태로 올라갔어요. 707은 이미 장비 점검까지 끝낸 상태였죠.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판을 깔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결국 돈 낼 것인가? BBC도 따라붙었죠. 60억 달러 계약 때문에 무리하는 한국. IS가 프레임을 먼저 깔았어요. 언론이 물기 전에 떡밥을 던진 겁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들고 왔죠. 사령관, 외신 논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은 인지를 죽이지 않아도 돼. 시간이 대신 죽이거든. 헤드라인 한 줄이 작전의 손목을 잡습니다. IS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이란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내란 통제를 명목으로 공항과 항만을 전면 봉쇄했어요. 도시간 이동마저 막혔죠. 부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테헤란 외곽 3군데서 인질 흔적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계속 흩어지고 있어요. IS가 인질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봉쇄가 닫히면 인질은 지도에서 사라져요. 아무리 빨라도 문이 닫히면 소용없죠.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아부 하산이 새로운 영상을 보냈습니다. 김철수는 포기해라. 그러면 교민 40명을 살려주겠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고민되지. 1명이냐 40명이냐? 숫자로는 답이 뻔하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딜레마는 자비가 아니야. 분열 장치지. IS의 노림수는 명확했어요. 한국 내부를 갈라놓으려는 겁니다. 1명을 버리면 40명이 산다. 숫자만 보면 답이 뻔해 보이죠. 그런데 그 1명을 버리는 순간 전원 구출은 깨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딜레마를 받는 순간 게임은 끝이죠. 예상대로 한국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말싸움이 길어질수록 IS의 프레임은 단단해졌죠. 부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흔들리면 707도 묶여. 정치가 손목을 잡거든. 세계는 이미 한국의 굴복을 기정사실로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뻔한 수순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문을 열었죠. 사령관, 707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707 선발대가 이미 새 거점 인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론이 싸우는 동안 707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죠. 동시에 독도함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함 내부엔 의료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신원 확인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전투함이 아니었습니다. 귀환 시스템이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협상하면 내일은 가격표가 붙어. 그런데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른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협상이 아니라 정보가 먼저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묘한 느낌이 들었죠. 부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뉴스가 떴어요. 김철순 씨 딸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흔적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요. 12살짜리가 쓴 문장이었죠. 올렸다가 1분 만에 지웠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부재중 전화 17통을 걸었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려다 취소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건 울음이 아니야. 붕괴야.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41시간. IS가 인지를 3군데로 분산시킨 정황이 확정됐죠. 진짜가 세계처럼 보이는 순간
진짜는 연계가 됩니다. 한 곳을 치면 나머지 두 곳이 사라져요. 부관을 돌아봤습니다. 보통은 한 곳을 고르지. 그런데 707은 세 곳에 동시에 붙어 있어. 부관이 물었죠. 설마 세 곳을 한꺼번에 치려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다 멈췄어요. 707의 배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세 갈래? IS가 인지를 분산시킨 구조였습니다. 부관이 지도를 펼쳤죠. A 거점, B 거점, C 거점. 세 군데 전부에서 열 신호가 잡힙니다. 지도를 노려봤어요. 한 곳을 치면 나머지 두 곳이 움직입니다. 진짜를 찾아 달려가는 동안 진짜가 사라지는 구조죠. IS는 함정을 3개 파놓은 겁니다. 707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관이 물었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죠. 707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거점 중 어디도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위성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죠. 부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안 움직이는 거죠? 코웃음을 쳤어요. 겁먹은 거겠지. 훈련은 누구나 해. 실전은 오차가 사람을 무너뜨리거든. 한국은 결국 확률 싸움에서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7은 확률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부관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죠. 사령관, 707이 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 거점의 통신 패턴을 분석 중이에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통신 패턴. 707은 인질 위치가 아니라 지휘선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를 찾고 있었죠. 확률이 아니라 증거로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정보가 떴어요. 부관이 화면을 가리켰죠. 김철순 씨가 뭔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였어요. 김철순 씨가 강제로 문장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부관이 분석 결과를 읽었습니다. 숫자열입니다. 철도 노선 코드처럼 보여요. 김철순 씨는 대림건설 철도 수주팀 총괄이었죠. 철도 노선 코드를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철순 씨가 목숨을 걸고 정보를 흘린 겁니다. 총구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들키면 죽는 상황에서. 부관이 낮게 말했죠. 이 숫자열이 인질 분리 기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707이 이걸 잡아낸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707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거점 중 하나에서 통신 패턴이 끊겼어요. 707이 뭔가를 한 겁니다. 부관이 보고했죠. C 거점 신호가 가짜로 확정됐습니다. 707이 제거했어요. 작은 승리였습니다. 화려한 돌입이 아니었죠. 조용히 거짓을 하나 지운 거예요.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기록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707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돌진하지 않았죠. 정보로, 증거로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장에 한국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관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C 거점에서 수거한 물품 목록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이 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거죠. 부관이 사진 뒷면을 확대했어요.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세 글자였죠. 인질 중 누군가가 쓴 거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쓴 거죠.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걸 선택으로 바꾸게 두지 마.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IS가 새로운 협박을 던졌죠. 24시간 후 처벌 영상을 업로드한다. 처형 예고였어요. 부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한 곳씩 지울 시간이 없었어요. 남은 건 2거점. 동시에 쳐야 합니다. 707이 어디 있지? 2거점에 동시 배치 완료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좋아. 이제부터는 동시성으로 끝내는 거야. 남은 시간 15시간. 아부 하산이 새로운 영상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포기해라 그러면 교민 40명을 살려주겠다. 그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거부하면 12시간 후에 처벌 영상을 올린다. 그가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잘 들어. 12시간이야. 시간이 없어. 그가 이를 드러냈어요. 어차피 너희는 선택 못해. 우리가 정한 대로 움직여. 그게 한국이야.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처벌 시각까지 고정해버렸어요. 딜레마의 완성이었죠. 동시에 이란 봉쇄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공항, 항만, 육로. 모든 통로가 잠겼죠. 북한이 지도를 업데이트했어요. 탈출 경로가 전부 막혔습니다. 들어갈 문도, 나올 문도 사라진 겁니다. IS는 이 타이밍을 노렸어요. 봉쇄가 닫히면 외부 지원이 끊기고 인질은 완전히 고립되죠. 시간이 IS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S가 인질을 재배열했습니다. A 거점과 B 거점의 인질이 섞였습니다. 김철순 씨와 일반 교민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에 못 치게 만든 거예요. 김철순 씨만 노리면 교민이 다치고 교민을 보호하려면 김철순 씨를 특정할 수 없죠. IS는 끝까지 계산적이었습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북한이 태블릿을 보여줬죠. 한국 정부 내부에서 현실적 선택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회의 장면이 떴어요.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순 씨 한 명을 포기하면 40명이 산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기가 더러워지는 게 느껴졌죠. 화면을 껐습니다. 딜레마를 받는 순간 우리는 저기 쓴 각본의 배우가 돼. 한국이 그걸 모르면 끝이야.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북한이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죠. 여론이 갈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시간이 없어요. 한국이 무너질 조건은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북한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죠. 707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707이 인질 거점이 아니라 다른 곳을 타격하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떴죠. 뭘 치는 거지? IS의 라이브 송출 허브입니다. 중계 시스템이에요. 멈칫했습니다. 707은 인질을 먼저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굴욕을 만드는 프레임부터 부쉈죠. IS가 처벌 영상을 올리려면 송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끄는 거예요. 처형 장면이 세상에 퍼지는 걸 원천 차단한 거죠. 707 선발대가 송출 허브에 접근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어요. 외벽에 케이블이 엉켜 있었고 위성 안테나가 지붕 위에 솟아 있었죠. 대원 넷이 건물 뒤편에 붙어 등을 벽에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대원 하나가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에 낀 먼지를 손가락으로 닦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IS 대원 2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처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옆에 카메라 장비가 쌓여 있었고 소총이 벽에 기대져 있었습니다. 대원이 손을 들어 손가락 2개를 펼쳤어요. 적 2명이라는 신호였죠. 다시 손짓으로 소총 위치를 확인하고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2명은 정문, 2명은 측면 창문이었어요.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셋에서 둘, 둘에서 하나. 그리고 정문이 걷어차졌어요. 경첩이 뜯겨나가며 굉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측면 창문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쏟아졌죠. 대원들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IS 대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소총을 향해 뻗었지만 늦었어요. 707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발이 가슴에 박혔어요. 남자가 의자에서 떨어지며 모니터에 피가 튀었습니다. 다른 IS 대원이 반응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것도 늦었어요. 707 대원이 몸을 낮추며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발이 목과 이마에 박혔어요. 남자가 뒤로 쓰러지며 벽에 피가 튀었죠. 2초였습니다. 2명을 2초 만에 끝낸 거예요. 대원이 서버렉으로 다가갔습니다. 케이블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대원이 칼을 꺼내 케이블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어요. 스파크가 튀고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하나씩 꺼졌어요. 깜빡이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송출 허브 무력화 완료. 무전이 나갔어요. IS 라이브 송출이 끊겼습니다. 부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꺼진 거죠. 굴욕의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IS는 더 이상 한국의 수치를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없었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07은 인질 구출 전에 프레임을 먼저 부쉈어요. 순서가 달랐죠. 보통은 인질부터 구합니다. 영웅적인 돌입, 극적인 구출. 그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707은 달랐습니다. 적의 무기를 먼저 무력화하고 심리전을 먼저 끊었어요.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저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707의 움직임은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죠. 반복된 훈련이 만들어낸 리듬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봤습니다. 사령관, 한국 가족통신 기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부관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화면에 김철순 씨 가족 단체방이 떴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보 제발.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 거예요. 이전 메시지들, 부재중 전화 기록, 녹음 취소 흔적 아래에 저 한 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마지막은 없어. 우리가 끝을 정하는 거야. IS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출이 끊기자 지휘 체계가 흔들렸어요. IS 내부 통신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인질 이동 명령이 엇갈리고 있어요. 707이 노린 게 이거였습니다. 송출 허브는 단순한 중계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IS의 지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나를 끊으니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IS가 인질을 이동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령 체계가 무너져서 움직임이 느렸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707이 돌입합니까? 부관이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야. 이동하려는 순간이 가장 취약해. 그래서 지금 끝내야 하는 거야.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9시간. IS의 송출은 죽었고 지휘 체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질은 아직 두 거점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9시간 안에 두 곳을 동시에 쳐야 합니다. 부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의 다음 수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707이 움직였습니다. 두 거점 동시 진입 신호가 잡혔습니다. 부관이 화면을 가리켰죠. 눈을 의심했어요. 두 곳을 동시에 친다고요. 순서가 아니라 한 호흡이었습니다. 진입시간 오차가 0.3초입니다. 부관이 경악한 목소리로 말했죠. 말문이 막혔어요. 두 거점을 동시에 치려면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통신이 0.5초만 어긋나도 한쪽이 무너지죠. 타이밍이 틀어지면 IS가 인질을 옮기거나 죽입니다. 그런데 707은 해냈어요. 두 곳을 정확하게 동시에 뚫었습니다. 30년간 봐온 작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동시성이었어요. 델타포스도 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A 거점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전부 막혀 있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707 대원 6명이 건물 뒤편에 모였어요. 검은 전투복에 얼굴엔 검은 위장 크림을 발랐고 야시경을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원들이 외벽을 타기 시작했어요. 벽돌 틈새에 손가락을 걸며 한 뼘씩 올라갔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2층 창문 아래에 도착했어요. 대원이 손거울을 꺼내 창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의 내부가 비쳤죠. IS 대원 4명이 소총을 들고 서 있었고 의자에 묶인 사람들이 보였어요. 20명 정도. 고개를 숙이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인질이었죠. 대원이 손가락 4개를 펼쳐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 4명. 인질 위치는 창문에서 5m.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잡았어요. 섬광탄을 꺼내 핀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카운트가 시작됐어요. 셋에서 둘, 둘에서 하나.
그리고 창문이 깨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쏟아졌어요. 섬광탄이 방 안으로 날아갔죠. 눈부신 빛이 터졌습니다. 하얀 섬광이 방 전체를 삼켰어요. 동시에 고막을 찢는 굉음이 울렸죠. IS 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대원들이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으며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총을 들고 조준했죠. 4초 만에 4명을 끝냈어요. 한 명은 가슴에 2발, 한 명은 이마에 1발, 한 명은 개머리판으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마지막 한 명은 복도로 도망치다가 등에 2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A 거점 1층 확보. 무전이 울렸어요. 동시에 B 거점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B 거점 진입 성공. 적 5 제압. 아군 피해 없음.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흥분 없이 보고만 했죠. 두 곳이 한 호흡 만에 뚫렸습니다. IS가 공들여 설계한 함정이 단숨에 무너진 거예요. 동시에 하늘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KF-21이 공역을 장악했어요. IS 증원 차량 4대가 접근하다가 전부 멈췄습니다. 부관이 레이더를 가리켰죠. KF-21은 폭격을 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죠.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늘에 한국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IS의 발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 거점 2층에서 교전 중입니다. 아부 하산이 김철순 씨를 잡고 있어요. 부관이 급하게 보고했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문이 하나. 퇴로가 없었죠. 아부 하산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김철순 씨 목에 팔을 감고 권총을 관자놀이에 겨누고 있었어요. 김철순 씨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 707 대원 2명이 문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2m 거리였죠. 총구가 아부 하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순 씨가 방패였어요. 조금만 빗나가면 인질이 죽습니다. 아부 하산이 웃었어요. 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이 여기까지 왔네. 그가 김철순 씨를 더 세게 조였어요. 김철순 씨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부 하산이 말을 이었죠. 대단하다. 인정해줄게.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끝이야. 아부 하산이 권총으로 김철순 씨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금속이 두개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 머리에 구멍 뚫리는 거 보고 싶어? 그가 대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총 내려놔. 대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준경 너머로 아부 하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총 내려놔. 아부 하산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서. 그가 이를 갈았죠. 한국군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훈련은 잘했나 보네. 폼은 나. 근데 실전은 달라. 그가 권총을 김철순 씨 관자놀이에 더 세게 눌렀어요. 김철순 씨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희는 원래 약해. 한국은 원래 약한 나라야. 그가 소리쳤어요.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사람 머리가 터져. 707 대원이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침착했죠. 내려놓겠다. 총구가 조금씩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부 하산의 시선이 총으로 향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문 옆 그림자 속이었습니다. 아부 하산이 눈치채지 못한 사각지대였죠. 다른 대원이 있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숨어 있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죠. 대원이 총을 들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에서 낮은 총성이 울렸어요. 짧고 둔탁한 소리였죠. 한 발이 아부 하산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정확하게 권총을 쥔 그 손목이었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부 하산의 손이 펴지며 손가락이 힘을 잃었어요.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가 울렸죠. 아부 하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을 붙잡았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김철순 씨를 놓쳤죠. 김철순 씨가 몸을 비틀며 아부 하산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며 바닥에 엎어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어깨가 들썩거렸죠. 대원이 아부 하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로 몸통을 들이받았어요. 아부 하산이 뒤로 밀리며 벽에 등이 부딪혔죠. 대원이 팔을 잡고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마루에 부딪히며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팔을 뒤로 꺾자 아부 하산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타겟 확보. 무전이 나갔습니다. 아부 하산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코피와 손목에서 나온 피가 섞여 있었죠.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해. 한국군이 어떻게 그가 몸부림쳤습니다. 풀어.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대원이 머리채를 눌렀어요. 아부 하산의 이마가 다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협상하자. 뭐든 말해줄게. 아까 한국은 약한 나라라고 비웃던 그 입이었어요.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구걸뿐이었습니다. 대원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일으켜 세워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707의 움직임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체화된 거였죠. 반복된 훈련이 만들어낸 리듬이었어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말이 아니라 리듬으로 들어오는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7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도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질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부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독도함은 전투함이 아니었습니다. 귀환 공장이었죠. 헬기가 쉴 새 없이 이착륙하고 의료진이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원 확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단 대조가 시작됐습니다. 독도함 내부에서 한 명씩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부관이 숫자를 읽었죠. 38명 확인. 39명 확인. 40명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50명이 채워져야 끝이에요. 49명이면 실패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 구출이 아니거든요. 숫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눌렀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43명, 44명, 45명. 숨이 막혔습니다. 46명, 47명. 심장이 조여왔죠. 48명, 49명. 부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순 씨였죠. 화면에 김철순 씨 얼굴이 떴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72시간의 흔적이었죠. 목걸이가 보였어요. 딸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를 아직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철순 씨, 신원 확인 완료. 부관이 외쳤죠. 숨을 내쉬었습니다. 핵심 인력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가 끊겼습니다. 부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령관, 명단에서 한 명이 비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49명이었어요. 50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원이 아니었죠. 한 명이 없습니다. 대조가 안 됩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한 명이 빠진다고요. 두 거점을 동시에 뚫고 하늘을 잠그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는데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2초가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죠.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어왔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의무실 뒤 담요 아래에 있습니다. 707 대원의 목소리였어요. 부관이 급하게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의무실 뒤편 구석에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고열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대원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고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50번째였어요. 50명 전원 확인 완료. 부관이 외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원이었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공기가 퍼졌어요. 누군가 작게 환호했습니다. 50명 전원 생還. 사상자 0명. 작전 시간 31분.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아부 하산은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끌려갔어요. 입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협상하자 모든 줄게 그가 중얼거렸죠. 한국을 조롱하던 그 입이었습니다. 미군 뒤에 숨어서 밥이나 먹는 나라라고 비웃던 그 입이었어요.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구걸뿐이었습니다. 인질들이 독도함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707 대원들이 인질 한 명 한 명을 부축하고 있었죠. 거칠게 끌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친 사람은 들것에 실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잡아줬어요. 울고 있는 사람 옆에 대원이 서서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중얼거렸어요. 707은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을 알고 있군. 전투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인질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72시간 동안 총구 앞에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죠. 707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부관이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전원 구출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무리가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건 사실로 끝내는 거야. 독도함에서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도면대로 굴러갔어요. 50명 전원 신원 대조 완료. 누락 없음. 사망 없음. 중상자 3명은 치료 중입니다. 부관이 최종 보고를 읽었죠.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환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푼의 몸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전 세계 생중계였어요. 증거 자료가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부관이 화면을 가리켰죠. IS 배후 연결 정황, 이란 내 협조 세력 명단, 자금 흐름 기록까지 전부요. 한국은 돈으로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로 끝냈어요. 증거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외신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국이 돈 냈나였어요. 오늘은 달랐죠. 한국이 사람을 데려왔다. CNN이 먼저 바꿨습니다. BBC가 따랐어요. 알자지라까지 논조를 수정했죠.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내란을 방패로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협조 세력 명단이 국제 무대에 공개되면서 해명이 불가능해졌죠. 이란 외교부가 해명 성명을 냈는데 역효과입니다. 부관이 말했어요. 국제적 망신이 사실로 고정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돌진할 줄 알았죠. 여론에 휘둘릴 줄 알았습니다. 정치가 작전을 묶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관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현수막도 있었죠. 우리 아빠 돌아왔다.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교민들이 걸어 나왔어요. 50명 전원이었죠. 김철순 씨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발로 걷고 있었죠.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12살짜리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바로 온 거였죠. 김철순 씨가 멈췄습니다. 딸을 봤어요.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딸이 뛰어들었어요. 작은 몸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김철순 씨가 딸을 꽉 껴안았어요. 눈을 감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울어? 딸이 물었어요. 안 울어. 울잖아. 아빠 눈에 뭐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는데? 먼지. 딸이 아빠 눈을 후후 불어줬어요. 이제 괜찮아? 김철순 씨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김철순 씨가 목걸이를 벗었어요. 딸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였죠. 72시간 동안 놓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걸 딸 목에 걸어줬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딸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 내 이름이야. 응.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이름이야. 딸이 웃었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 김철순 씨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거였죠. 김철순 씨가 아내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살아있으면 돼.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707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50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50개의 삶이 돌아왔죠. 끊어질 뻔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한국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부관을 돌아봤어요. 오늘의 기록이 역사가 될 거야. 72시간이었습니다. IS가 대한민국에 던진 시안이었죠. 10억 달러와 굴복. 그게 조건이었어요.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둘 다 거부했어요. 707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움직였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증거로 좁혔죠. 두 거점을 동시에 뚫었고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작전 시간 31분. 사상자 0명. 독도함은 전투함이 아니라 귀환 시스템이었습니다. KF-21은 폭격이 아니라 봉쇄로 하늘을 잠갔죠. 30년간 중동에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봤어요. 성공도 실패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부 하산은 한국은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그는 지금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구걸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김철순 씨의 목걸이가 떠오릅니다. 딸 이름 석자. 그게 72시간을 버틴 이유였죠. 이제 그 목걸이는 딸 목에 걸려 있습니다. 50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한국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